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아이고 학원 그냥 해. 삼각함수 우리 교재 70쪽을 먼저 펴보고 이제 새로운 거를 배운 거니까 로그는 지수는 중학교 때부터 해와서 조금 친숙했고 로그는 조금 낯설긴 했는데 지수에서 온 거니까 뭐 그나마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는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면 삼각 B에서 온 거야. 삼각 B에서 뭐를 만든 거냐면 지금 삼각 함수로 만든 거야. 삼각 B는 뭐였대? 사인 코사인. 뭐를 삼각 B라고 했다? 줄임말 직각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B를 삼각 B라고 하는 거야. 직각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의 B를 삼각 B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삼각 B 문제는 무조건 직각 삼각형이라고. 직각 삼각형 이게 뭐 세타라고 하고 뭐 X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처음 들어보진 않았지? 세타 처음 들어봤냐? 이걸 세타라고 한다고. 자, 그러니까 각의 크기를 이제 나타내는 뭐 문자고 세타 1대의 변의 길이의 B 뭐 C분의 A, C분의 B, 요 C분의 A를 뭐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걸 탄젠트다라고 한다고 그랬대. 근데 이거를 삼각 B라고 했다고. 변의 길이의 B 그냥 하고 끝냈어. 근데 우리는 뭐를 배울 거냐면 삼각 함수를 배울 거야. 함수. 자, 함수라는 건 뭐냐면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y의 값이 하나 정해지는 형태. 요게 함수잖아. 그러면 삼각함수는 뭘로 할 거냐면 x를 각으로 할 거고 그 삼각 뭐 함수의 값 요 놈을 y라고 할 거야. 그래서 뭐 이제 그래프도 그릴 거고 이렇게 할 건데 어찌됐든 x가 하나 정해지면 y가 하나 정해져야 돼. 근데 이 x를 뭘로 한다고 지금? 각으로 한다고 각. 그러면 삼각 B는 직각 삼각형이니까 이 세타라는 각이 0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요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x에다 넣을 수 있는 값이 이거밖에 안 돼. 정의역이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럼 뭔가 좀 반쪽짜리 함수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x에다가 실수 전체를 넣잖아. 지수 함수도 마찬가지고 뭐 특이하게 뭐 직선 1차 함수도 실수 전체를 넣고 2차 함수도 뭐 실수 전체를 넣고 유리 함수는 0만 안 되는 거 빼고 나머지 다 넣고 그 다음에 무리 함수는 이쪽은 넣을 수가 없으니까 루트 안이 음수면 안 되니까 양수인 부분 넣고 이렇게 뭐 정의하기 차원해지는데 삼각함수도 요것만 넣으면 너무 좀 적어. 그래서 뭐를 할 거냐면 이것이 아닌 음수도 넣을 수 있고 또 100도 넣을 수 있고 뭐 200도 넣을 수 있고 1000도 넣을 수 있도록 각을 확장할 거라고 먼저. 각을 확장을 할 거야. 음수각도 나오고 양수각도 나오고 뭐 1000도도 나오고 뭐도 하고 할게.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삼각 B에서 삼각함수로 만들어 주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각을 확장해 줘야 된다고. 각을 확장해 줘야 돼. 이제 음수나 뭐 큰 수도 넣을 수 있도록. 그럼 그 각을 확장한다라는 말을 뭔 말이라고 하냐면 뭐냐면 일반각이라고 그래. 일반각.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을 할 거야. 어떤 각을?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런 각이 있어. 이제 각을 정의를 할 때 거기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까지 쓸 거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시초선이다 라고 하고 우리 교재 시초선. 그 다음에 각을 이루는 나머지 하나의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그래. 동경. 얘를 시초선 여기서 시작해서 동경 여기에 있다. 자, 그럼 얘는 얘랑 똑같다. 그럼 이 각은 몇 도일까? 45도죠. 똑같으니까 요게 90도니까 얘는 45도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제는 누가 봐도 45도인데 왜 저게 45도가 아니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지를 몰라. 한 방에 왔을 수도 있고 한 바퀴 돌고 왔을 수도 있고 두 바퀴 돌고 왔을 수도 있고 모른다고. 그래서 요 하나의 각을 표현을 할 때 45도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시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요 하나의 각은 뭐라고? 45도가 아니라 한 바퀴 돌고 왔을 수도 있고 두 바퀴 돌고 왔을 수도 있고 또 거기 나왔지. 방향이 반대인 거.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각을 음수다라고 하는 거야. x축 위쪽을 양의 방향, 양수, 각을 양수로 생각한 거고 밑으로 이렇게 도는 걸 음수로 생각한 거야. 만약에 얘가 한 방에 이렇게 왔다면 얘는 몇 도요? 마이너스 315도인 거지. 뒤로 이렇게 돌았으면 한 방에 이쪽으로 갔으면 45도인 거고 한 바퀴 돌고 왔으면 보다 405도인 거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 쓸 수 있는 모든 각을 나타내는 게 일반각이고 그 모든 각은 결국에는 뭐냐면 한 바퀴 돌면 우리가 한 바퀴 360도잖아. 한 바퀴 돌면 360도, 두 바퀴 돌면 360 곱하기 2, 세 바퀴 돌면 360 곱하기 3, 반 바퀴 돌면 360 곱하기 0, 뒤로 한 바퀴 돌았으면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즉, 이 각은 앞으로 이렇게 쓰면 된다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 이렇게. 그래서 저 선은 뭐라고? 45도도 되고, 마이너스 315도 되고, 405도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요 하나의 동경을 어떻게? 이렇게 일반각. 어떤 하나의 일반각으로 나타내고, 그거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이제 미각일 때 삼각비, 내가 그런 각일 때 어떤 y값, 그런 각일 때 삼각비, 또 그런 각일 때 삼각비, 그런 각이 뭐 45도도 되고 315도도 되고 405도도 되니까 그럴 때 이거의 삼각비만 정의해주면 y값이 결정이 돼서 여기다가 각을 확장시켜서 넣을 수 있다고. 음수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 마이너스 315일 때 삼각비 구하면 돼. 이제 삼각비는 나중에 삼각함수 정의할 건데. 그래서 이제 각을 확장시키는 게 먼저 뭐라고?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은 뭐냐? 교재로 가서 동경 OP가 나타낼 수 있는 각이 될 수 없는 것. 자, 605번 대표 문제. 자, 50도라고 써있잖아. 근데 그 P라는 동경은 몇 바퀴 돌고 50에 멈췄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뒤로 한 바퀴 돌았는지 뒤로 뭐 두 바퀴 돌고 거기에 멈췄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서 605번 605번 그거는 일반각으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50이라고 표현을 해서 여기다가 0을 넣으면 0바퀴 돌고 왔으니까 5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2를 넣으면 360에다 50 더하면 410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될 수 없는 거는 몇 번? 찾아봐. 몇 번? 2번이지. 2번. 우리가 360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다음에 50을 더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310이제 330은 나올 수가 없네. 그래서 2번이 잘못 표현되어 있는 각이다. 다음 옆으로 와서 아이고 저기 자 우리가 얘를 뭐라 그래? 1 4분면이라 그러지? 얘를 2 4분면이라 그러고 얘는 3 4분면이라 그러고 얘는 4 4분면이라 그러네. 그러면 1 4분면에 있는 각이 되려면 어때야 돼? 0보다는 크고 그 각은 이제 보통 각을 세타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아야 돼. 요 사이에 0도보다 이제 몇 바퀴 돌고 와서 최종적인 위치가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1 4분면에 있는 각이고 2 4분면은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 돌고 와서 이게 몇 바퀴 돌고 왔다 그 말이야. n이 0이면 반 바퀴 돈 거고 n이 1이면 한 바퀴 돈 거고 n이 마이너스 1이면 t로 한 바퀴 돈 거고 음의 방향으로. 그거보다 90도보다는 커야 되고 얼마? 180도보다는 작아야겠지? 3, 4분면이 되려면 몇 바퀴 돌고 와서 180도보다는 크고 각도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 4, 4분면의 각이 되려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보다는 작으면 4, 4분면이 있는 각이겠지? 그러니까 요 뒤에 얘 몇 바퀴 돌고 몇 바퀴 돌고 표현한 다음에 뒤에 있는 각, 이 뒤에 있는 각들이 여기는 90도고 여기는 180도고 여기는 270도고 여기는 360도니까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으면 여기에 멈출 거고 90도부터 180이면 여기에 멈출 거고 180도 270이면 여기에 멈출 거고 여기에 멈출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다 360도 곱하기 삐리리 플러스 숫자 형태로 다 써보면 우리 1번 608번 1번은 뭐라 쓸 수 있냐? 마이너스 620은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720에다가 얼마 더한 거요? 100 더한 거다. 이런 식으로 360 곱하기 마2 플러스 100 이렇게 쓸 수 있다고. 2번은 마이너스 335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마 360 플러스 25도냐? 그럼 봐봐. 얘는 100이니까 몇 사분면이요? 2사분면이고 얘는 25니까 몇 사분면이요? 1사분면이 있는 각이라고. 나머지도 해보면 다 2사분면이 있네. 해볼까? 3번 490은 뭐라 쓸 수 있다?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130도냐? 130도는 180하고 270 사이에 있으니까 2사분면이잖아. 이 뒤에 있는 각 가지고 몇 바퀴 돌고 오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각 가지고 어디 사분면에 있냐를 알아낼 수 있다고. 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각 가지고 굳이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 뭐냐 곱하기 나누기 빼기 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본 거니까 너무 쉬운 형태요. 그러면 뭐가 문제에 나오냐면 우리 610번 같은 거. 그것도 크게 내지는 않지만 610번 여기다 할게. 610번 지우고. 자, 그러면 이 세타라는 각이 1사분면의 각일 때 밑줄.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밑줄. 그럼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면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는 거야. 360 곱하기 n 플러스 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쓰는 거야. 도는 지금 생략할게요. 여기 도. 그러면 아까 2사분면이 어떻게 쓰면 돼?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보다는 크고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보다는 작다. 그렇게 쓰면 된다고. 자, 이게 세타인데 2분의 세타래. 2분의 세타. 그 말은 2로 다 나눠. 2로 다 나누면 180 곱하기 n 2분의 세타 180 곱하기 n 플러스 45 이거네. 됐냐? 그러면 이 2분의 세타라는 놈은 몇 사분면에 있을 수 있냐고. 근데 최초에 얘가 몇 바퀴 돌고 왔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n에다가 숫자를 넣어가면서 찾아보는 거. n에다 0을 넣었어. 0 넣으면 얼마냐? 0보다 크고 2분의 세타는 45보다 작네. 몇 사분면에 있는 거? 1사분면에 있는 건데 0보다 크고 45보다 작으면 다음 n에다가 2를 넣었어. n에다 2를 넣으면 180보다는 크고 225보다는 작으니까 몇 사분면이요? 3사분면이네. 180보다 크고 270보다 작으니까 다음 n에다가 3을 넣으면 얼마냐? 2를 넣어야지. 0, 1, 2 넣으면 얼마요? 360보다 크고 405도냐? 자, 360보다 크고 그러면 360은 결국 뭐요? 한 바퀴 돌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0하고 똑같은 거라고. 얘는 45도하고 똑같은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처음 거랑 똑같게 된다고. 여기 위치랑 여기 위치가 똑같을 때 그럼 다시 뭐요? 1사분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2, 3, 4분면이 있겠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이 세타라는 놈을 뭘로 나눴어? 2로 나눴으니까 두 개의 숫자만 넣으면 돼. 나머지는 다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마무리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하나를 어떻게? 일반각.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까 정확하게 여기가 각 두 개가 똑같아도 내가 이 각이 몇 바퀴 돌고 왔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45도도 될 수 있고 아까 마이너스 315도 될 수 있고 405도도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각은 앞으로 일반각으로 좀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각을 확장해서 일반각으로 하면 내가 여기가 1000도도 결국 뭐가 똑같아? 1000도는 뭐가 똑같냐? 365 곱하기 2
730에 270이니까 270도하고 위치가 똑같지? 선도면 맞냐? 730이지. 360 곱하기 2가 80. 뭐라고? 80. 365 곱하기 2하면 얼마? 730이잖아. 65. 아니야? 65. 365를 왜 넣어? 365이 아니라 360이지. 정신 차리고 360 곱하기 2 하면 720이지. 280도가 똑같네. 여기네 여기. 얘가 280도도 되고 1000도도 된다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삼각비 값을 구해서 y값 정하면 이게 나중에 함수로 바뀔 거고, 아무튼 이 x에다가 0도부터 90도 값뿐만 아니라 다른 값들을 이제 넣을 수 있고, 다음 그렇게 해서 내가 함수를 만들 건데 그러니까 뭐 30도일 때 뭐 찍고 뭐 몇 도일 때 뭐 찍고 이렇게 할 건데, 여기가 30도, 60도, 90도 해서 요 x축은 지금 단위가 도잖아, 도. 맞냐? 근데 그럴 때 삼각비 값, 변의 길이의 b, 그러면 변의 길이의 b는 실수란 말이야. 실수, 숫자. 됐냐? 그럼 y축은 숫자고 x축은 도니까 안 맞아, 단위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각을 실수화를 해줄 거야. 각을 실수화. 각을 실수로 만들어 줄 거야. 자, 이게 뭐냐면 호도법이라 그래. 호도법. 뭐라 그런다고? 호도법이다 라고 한다고. 여기 지울게. 호도법.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각을 실수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30도, 60도, 90도, 이걸 뭐라 그러냐면 60분법이라 그래. 한 바퀴를 360이다 라고 생각하고 각도를 나타내는 게 60분법이라 그래. 그럼 이 60분법을 뭘로? 호도법으로 나타낼 거라고. 호도법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했냐? 얘는 약속한 거야. 어떻게 했냐면 부채꼴을 하나 딱 그려. 부채꼴을 여기다 그릴까? 더 떨어졌어. 부채꼴 이렇게 하나 딱 그려. 어떻게 그리냐면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r이 되도록, 여기 길이가 r이 되도록 부채꼴 딱 그려.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 이게 요 정도의 크기를 1이라고 하자. 단위는 라디안이라 그래. 라디안. 호도라 그래. 한국말로는 호도, 영어로는 라디안. 단위가 우리가 몇 도 했잖아. 근데 저거를 그냥 1라디안, 1호도, 즉 실수로 1이라고. 1. 실수로 1이 실수,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1이 요 정도 된다고. 그럼 요 정도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잘 모르지? 그래서 얘를 하나, 둘, 여기 하나, 둘, 셋, 딱 이렇게 붙였더니, 즉 3.14, 1592, 점점점 붙였더니 180도가 됐어. 우리 여기서 많이 들어봤어. 이건 뭐라 그래? 파이 원줄이라고 그러죠. 원줄. 이게 뭐다? 180도라고. 그래서 180도라는 각도를 실수로는 파이라 그래. 됐냐? 자, 이 1라디안이라는 이 모양, R이고 R인 거를 하나, 둘, 셋, 3.14, 1592 이게 뚝뚝뚝 하고 붙이면, 즉 파이계를 붙이면 180도가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180도라는 각도는 실수로 파이로 나타낼 거. 그럼 여기서 이제 외워야 되는 각도가 있어. 30도는 뭘까? 6분의 파이. 45도는 뭘까? 4분의 파이. 60도는 뭐다? 3분의 파이. 90도는 뭐다? 2분의 파이. 잘하네. 75도는 뭐 돼? 빨리빨리 계산 안 해? 12분의 5. 어떻게 하냐? 이제 하는 방법이요. 이거는 자주 나오니까 외워두면 좋고, 어떻게 하냐면 75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파이가 생겨야 되잖아. 근데 얘네 둘이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180하고 파이가 똑같으니까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돼. 2를 곱하는 건 상관없잖아.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5로 약분 얼마냐? 12분의 5. 이거 약분하면 얼마야? 5로요? 아니 뭐 75 약분하면 얼마? 5로 약분하면 5, 35, 5, 6에 30 5, 1은 5, 5, 25 3으로 또 되네 5, 10, 12분의 5도 5파이네 그래서 75도는 12분의 5파인데 이런 건 잘 안 나와 요것이 잘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외워두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각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 각도 60분법으로 써있는 각도에다가 파이분의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된다고. 그게 우리 유형 4번에 나왔네. 자, 10도는 18분의 파이 맞냐?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약분하면 18분의 파이 맞지? 54도는 산수 계산하면 된다고. 10분의 3 맞고 12분의 5파이는 75도였다고 방금. 그래서 3번이 틀렸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면 되고 거꾸로 예를 들어서 6분의 파이가 몇 도야? 6분의 파이는 파이에다 그냥 180 넣으면 되지. 몇 도요? 30도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 우리가 3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는 파이가 생겨야 되니까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호도법으로 써있는 거는 여기다 파이 넣으면 우리가 숫자로 바로 딱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다? 호도법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실수로 똑같이 딱 맞춰서 실수고 각도 확장시켰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삼각비를 이제 정의만 해주면 이렇게 구하자라고 정의만 해주면 삼각 함수로 딱 바꿀 수 있어서 그래프를 그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요. 중3 때 배웠던 삼각비가 지금부터는 이제 삼각 함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딱 만들어 놨다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각을 일반화하고 일반각으로 만들고 각을 실수화, 호도법으로 했는데 그냥 요것만 딱 하고 바로 삼각함수를 정의하기에는 너무 방금 일반화 한다든가 그 다음에 호도법으로 만든 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유형을 몇 개 딱 추가해놨어 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일반화 해놓은 각 가지고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유형 5번 614번 외워야 돼. 자, 무조건 외워야 돼. 첫 번째 요시 얼른 거기 우리 75쪽에 박스에 있는 거랑 유형 5번하고 유형 6번에 있는 박스 얼른 딱 외우고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외우고 야,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갔냐? 자, 뭐냐면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할 때, 그러니까 쭉 몇 바퀴 돌고 쭉 여기에 멈췄어. 또 몇 바퀴 돌고 딱 멈췄는데 두 동경이 똑같은 데 멈췄다고 이렇게. 하나가 여기 뭐 많이 간 걸 편의상 패타다라고 해보면 많이 돌고 딱 멈춘 거랑 많이 돌고 딱 멈췄는데 두 개가 이렇게 일치해 똑같아. 똑같은 데에서 멈췄다고. 자, 그러면 C초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똑같은 거잖아. 알파가 여기가 알파가 아니라 이게 빨간색이 알파니까 여기 세타. 이거 또 세타만큼 C초선을 기준으로 몇 바퀴 돌고 와서 세타만큼 올라간 거고 알파도 몇 바퀴 돌고 와서 세타만큼 올라간 거니까 얘는 많이 간 거에서 조금 간 거를 빼버리면 그냥 몇 바퀴 차이가 나겠지. 360 곱하기 n. 이거를 360도가 파이가 180이니까 2파이, 즉 2파이 n이라고 쓰기도 해. 거기 2파이 n, 2n 파이라고 썼잖아. 근데 처음부터 물론 호도법에 너네가 익숙해져야 돼. 이거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일단은 처음 배울 때니까 이렇게 60분법을 좀 섞어서 쓸게. 360n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하려면 많이 간 거에서 조금 간 거를 뺀 것이 360도 곱하기 n이면 되고 다음 두 번째
원점에 대해 대칭. 얘가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요. 얘가 많이 간 거고 얘가 예를 들어 쬐끔 간 거요. 그럼 원점에 대해 대칭이라는 말은 여기 각도하고 여기 각도가 둘이가 똑같은 거잖아. 대칭이니까. 그 말은 베타가 몇 바퀴 돌고 여기까지 왔어. 근데 알파가 또 몇 바퀴 돌고 요만큼 왔는데 얘를 베타가 간 거를 요만큼 갔는데 요만큼만 t로 딱 해주면 한 요정도 딱 항상 여기에 멈출 거 아니냐. 이게 어디에 있더라도 원점 대칭이면 이만큼 간 거에서 그만큼 t로 보내버리면 항상 여기에 멈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이 간 거에서 알파가 간 것만큼만 딱 빼주면 몇 바퀴 차이가 날 거라고. 그래서 얘도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요만큼 플러스 180도만큼 차이가 나는 거네. 그래서 요걸 외우는 거야. 베타 빼기 알파는 360도 곱하기 n이어야 되고 베타 빼기 알파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이어야 된다. 한마디로 뭐 5바퀴 돌고 여기 온 거랑 2바퀴 돌고 여기 온 거를 빼면 5바퀴에서 2바퀴 빼면 3바퀴 남았고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몇 바퀴 차이가 나고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요만큼 왔는데 거기서 세타만큼 뒤로 보냈으니까 그 5바퀴 2바퀴에서 몇 바퀴 차이가 나고 더 많이 간 거에서 뒤로 요만큼 딱 보내고 차이를 반 바퀴 차이로 만들어 놨다고. 여기다가 플러스 180하고 쓰는 거야. 자, 이게 두 번째. 그럼 뒤로 넘겨서 외워야 된다고. 외우는데 조금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서 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는 뭐냐? X축 대칭. 이게 예를 들어서 알파고 요게 베타. X축 대칭. 여기 가가고 여기 가가고 똑같다고. 그럼 얘도 베타는 몇 바퀴 돌고 여기까지 왔고 알파는 몇 바퀴 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만큼만 더 가면 딱 10초선까지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가 간 거를 얘한테 좀 빌려줘. 더해줘. 얘는 세타만큼 빼서 10초선으로 보내고 얘가 더 간 만큼 베타를 주면 베타가 0차 해갖고 여기까지 딱 올 거라고. 그러니까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한 것이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 차이가 나오면 된다고. 이게 X축 대칭. 다음 두 개가 Y축 대칭. 얘는 뭐 베타. 얘는 알파에서 Y축 대칭이면 여기 가가고 여기 가가고 똑같네. 그러면 또 베타가 여기까지 다 왔는데 이게 이제 임의로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에 있어도 되고 임의로 있는데 자 요만큼 딱 있는데 얘가 세타만큼만 더 가면 여기에 딱 멈출 거 아니냐. 일단 얘에서 얘를 빼면 몇 바퀴 차이는 나는데 뭐 5바퀴고 3바퀴면 2바퀴 차이 나고 100바퀴고 2바퀴면 98바퀴 차이는 나는데 거기서 얘가 간 거에서 요만큼만 더 가면 여기에 딱 멈출 거라고. 그래서 또 빌려줘서 얘한테 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 알파랑 베타랑 더해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이다 라고. 왜 뒤에 180이 있는가를 생각하라 그 말이요.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면 어떻게 외워 이거를. 그러니까 더 많이 갔으니까 요만큼 빼서 뒤로 보내서 어떤 기준이 되는 선부터 이렇게 180도 반 바퀴 차이가 나게. 아니면 얘가 조금만 더 가면 반 바퀴 차이가 나는데 얘는 부족하니까 더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거냐, 빼서 뒤로 보내서 딱 어떤 반 바퀴 차이가 나게 할 거냐의 차이라고. 이게 네 번째고, 우리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것만. 다섯 번째는 이제 y는 x 대칭인 거. 이렇게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여서 y는 x란 말은 얘하고 얘하고 똑같아. 지금 y는 x 대칭. 그 말은 결국 이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거. 그럼 얘도 요만큼 왔는데 요 별만큼만 더 가면 90도에 딱 멈출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하는 거? 더해주는 거. 더해주면 몇 바퀴 차이 날 거고 90도에 위치했겠네. 그래서 그렇게 외우는 거라고. 그게 우리 교재에 EN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 밑에다 써놔. EN파이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그게 360도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n이란 말은 그냥 몇 바퀴가 차이가 난다 라는 말이라고. 그래서 이걸 얼른 외워야 돼. 자, 일치한다 그러면
많이 간 거에서 쬐끔 간 거 빼면 몇 바퀴 차이? 360n. 원점 대칭이면 많이 간 거에서 쬐끔 간 거 빼면 몇 바퀴 차이라고? 180도 차이. 반 바퀴 차이 더 난다고. 그 다음에 X축 대칭은 더하면 몇 바퀴 차이? Y축 대칭은 더하면 몇 바퀴 차이 플러스 반 바퀴. Y는 X는 둘이 더해주면 몇 바퀴 차이 나고 90도에 멈추게 된다. 이걸 먼저 따고 외우는 거.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각을 이렇게 더하거나 빼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우리 614번 여기다가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된다고? 일치하려면 저기 이거 외워야 된다고. 일치하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고 이렇게 생긴다는 말은 많이 간 거. 당연히 4세타가 많이 갔겠죠. 세타보다. 세타니까 4배 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간 거에서 쬐끔 간 거를 빼면 일치하니까 몇 바퀴 차이 난다. 360 곱하기 n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러면 3세타가 360 곱하기 n이고 세타는 120도 곱하기 n 이거네. 됐어? 자, 그러면 이 n은 몇 바퀴 차이가 나냐면 빵바퀴부터 빵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임의의 숫자란 말이야. 임의의 숫자. 그럼 여기다가 0을 넣으면 몇 도냐? 0도잖아. 맞아? 근데 문제 나와. 세타는 몇 도라 그랬어? 0도보다 크고 파이니까 180보다 작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0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몇 도요? 120도니까 딱 요 범위 있네. 그래서 답은 120도라고. 근데 그 120도를 어떻게 써줬어? 호도법으로 써줬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 3분의 2파이다 라고 쓰면 돼. 이것도 외워놔야 돼. 120도는 3분의 2파이라고. 원점 대칭이라 그러면 밑에 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3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러면 3세타에서 세타를 뺐으니까 2세타일 거 아니야. 그럼 2로 나눠. 그러면 180 곱하기 n 플러스 90이고 여기다가 n에다가 숫자 넣어서 어디?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은 값을 찾아내면 된다고. 뒤로 넘어와서 방법은 다 똑같아. 68번 68번이라 618번 이거 갈아야겠다. 618번.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해 대칭. 그럼 또 아까 X축에 대해 대칭. 그럼 뭐 둘이 더하면 360 곱하기 n. 그러니까 세타하고 3세타를 더해. 3세타에다가 세타를 더해서 360 곱하기 n이면 되고, 4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니까 세타는 4로 나누면 90 곱하기 n. 그럼 요 n 일단은 0, 1, 2, 3, 4 이렇게 넣을 수 있다고. 근데 각도 세타가 파이, 즉 180보다는 커야 되고 2파이 360도보다는 작으래. 됐냐? 그럼 얼마야? 0 나오면 0이니까 안 되고, 1 나오면 90, 2 나오면 180인데 커야 되니까 안 되고, 3 나오면 몇 도요? 270도. 4 나오면 360도니까 안 되지. 세타는 얼마다? 270도고, 270도를 뭘로? 호도법으로 나타내려고. 2분의 3파이 이렇게. 그래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먼저 뭐 하는 거야? 공식을 먼저 외우고, 그다음에 그 공식대로 빼거나 더해서 이 식을 만들어 주는데, 당연히 4세타 세타니까 계산하면 3세타잖아. 그럼 3으로 나눠서 이렇게 세타가 어떤 n에 관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여기다가 그 n에다가 0부터 0, 1, 2, 3, 4 이런 거 넣어서 문제에서 원하는 각도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다 호도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여기가 2파이 n이라고 생각해서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 n이제. 그 n에다가 0 넣고 1 넣고 해서 그 사이에 있는 숫자를 만드는데, 나중에 친해지면 그게 더 이제 편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마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60분법으로 바꿔서, 또 호도법으로 나와 있는 각도 60분법으로 바꿔서 그 각을 찾은 다음에 마지막에 호도법으로 딱 바꿔주는 걸로 일단 연습을 하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웬만하면 호도법으로 좀 해야 되고. 다음 이제 각을 실수화 해놨단 말이야. 각을 실수화해서 이제 호도법을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 이게 R, 여기가 R, 그 다음에 여기 호의 길이 L. 우리가 부채꼴의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를 알면 넓이 구할 수 있었어. 그때 공식이 뭐였을까? 2분의 1 RL이라는 공식 들어봤냐? 이 부채꼴의 뭐 넓이를 2분의 1 RL 이렇게도 구할 수 있었다고. 자, 근데 요 각을 호도법으로 썼을 때 이 각을 호도법 60분만 말고 뭐 360분의 중심각 해서 그 중심각 쓸 때 360도분의 60도 이렇게 안 쓰고 그냥 호도법으로 여기다가 60도 그러면 3분의 파이라고 썼을 때 어떤 공식이 성립하냐면 L은 R 세타라는 공식이 성립해. 뭐 특별하게 증명을 안 할게. 우리 76쪽에 L은 R 세타가 성립한다. 뭐 각도분의 각도는 2파이분의 요거 해갖고 요거 구하면 그렇게 나와. 그래서 그냥 L은 R 세타다라고 하고 L 자리에 R 세타를 넣으면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다라는 새로운 공식이 탄생하네. 이거를 외우는가? 자, 우리 소재 622번 공식 새로 딱 암기해서 우리 첫 번째 호의 길이가 2파이고 그럼 L은 2파이고 그 다음에 넓이 S는 8파이다. 그럼 뭐 구할 수 있다? 요 공식 중에 3개 중에 넓이 알고 L 하니까 반지름 구할 수 있네. 넓이 S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으니까 8파이는 2분의 1 R의 L 2파이 해서 R이 8이다라는 거 구할 수 있네. 반지름이 구했어.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라. 그럼 중심각의 크기는 L은 R 세타라는 식이 성립한다 했으니까 L은 2파이는 R 8 세타라고. 그러니까 세타는 뭐다? 4분의 파이 몇 도요? 45도. 이렇게 각도를 구할 수 있네. 그거를 45도라고 이제 잘 안 쓴다고. 호도법을 배웠으니까 호도법으로 쓰니까 호도법에 익숙해지라고. 다음 공식으로 쭉 하면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유형 8번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 자, 뭐냐?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L이야. 그러면 이 R 더하기 L이 A로 일정해. 어떤 숫자야. A라고 일정한 숫자로 나왔어. 그랬을 때 내가 얘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넓이를.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R L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 L을 여기서 L을 정리를 해서 2분의 1 R에 L은 A 빼기 2R로 표현을 했어. 자,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2분의 1 AR 이거네. 됐냐? 그럼 이게 넓이인데 이 넓이는 위로 볼록인 R에 관한 2차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니까 뭐가 존재해? 최대값이 존재하대. 그 최대값은 항상 뭐라 했냐면 꼭지점에서 가지니까 두 분의 합을 2로 나눠. 이거분의 이거를 2로 나누니까 4분의 1A네. 뭐가? R이 4분의 1 A일 때. 그럼 R이 4분의 1 A라는 말은 결국 이렇게 쓸 수 있네. 4분의 1 A니까 이게 R 전체 둘레의 길이의 4분의 1이니까 R 그럼 여기는 2R이에요. 그래야지 전체 4분의 1 A가 나오는데 반지름이. 됐냐? 그러면 L은 R 세타라고 했으니까 얼마야? 2일 때 2. 즉 방금 뭐 구했어? 넓이의 최대값 구했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중심각의 크기가 뭐 해야 된다? 2호도 해야 된다고. 2호도.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중심각이 2호도면 2라디안이면 뭐 넓이가 최대가 된다. 우리 626번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야. 둘레 길이가 12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래.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된다고? 이게 R이고 여기 R이면 여기가 2해야 되니까 L은 R 세타 2R 해야 된다고.
즉 4R이 둘레 길이 4R이 얼마여야 돼? 10이어야 돼. 그럼 R은 얼마다? 3이다 라고 애초에 그냥 일반적으로 해놔버렸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풀 필요 없다고. R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둘레 길이가 10이니까 12 빼기 2R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넓이는 2분의 1 R에 12 빼기 2R 이거의 최대가 되는 R을 구하면 되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미 일반적으로 해놨으니까 항상 얼마일 때? 2라디안일 때 최대가 된다 하고 외워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3이다 라고 바로 딱 풀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 부채꼴의 뭐 호의 길이와 넓이의 활용해가지고 뭐가 돼 있냐면 그냥 부채꼴 원뿔을 전개해 놓으면 부채꼴이 나오니까 거기다 이제 하나 응용시켜 놓은 거야. 우리 629번은 밑면인 원의 반지름 길이가 2이고 모서리 길이가 7인 원뿔. 이렇게 되겠다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요게 2이고 모선이 7인 원뿔. 이렇게 됐냐? 그럼 얘 뭐를 구해라? 건널비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생겼잖아. 옆면은 부채꼴로 나올 거고 밑면은 원이 하나 나올 거고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고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둘레 길이가 4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다? 4파이, 2파이 R이니까 여기가 7이네. 그럼 끝났지? 여기 넓이는 2분의 1 RL 이거고 얘는 파이 R의 제곱 이거고 4파이 4파이에다가 14파이 더하니까 18파이겠지? 그냥 문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것도 하고 뒤로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633번은 중3 때 나왔던 삼각비 문제. 조금만 여기다 하나 633번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30도고 쭉 해가지고 여기가 15도 여기가 15도 여기가 15도 됐냐? 그러면 30 여기 60 90이니까 여기가 2대 1대 여기가 루트 3이잖아. 여기가 2a에서 요거분에 요거 하면 탄젠트 15도 구할 수 있었다고. 중3 때 나왔던 문제니까 한번 쭉 해보면 되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삼각 B에서 삼각함수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일반각하고 호도법을 이용해서 이제 각을 확장하고 각을 실수화해서 우리가 삼각 B를 삼각함수로 만들기 위한 조건을 준비한 거고 이제 삼각함수를 정의해서 뭐 그래프를 그린다든가 이런 거 할 거 잠깐 쉬었다가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보고 공식 외우고